안녕하십니까. 붕인병원 관절센터 유준영 과장입니다. 요즘 헬스장 가본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 이전부터 유행하는 것이 바디 프로필이죠. 예전에는 깡마른 스키니한 몸이 유행이었다면 최근은 몸 만들기가 젊은 층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언더아머, 3대 500 등의 용어가 유행하며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크로스핏, 마라톤, 격투기 등 사회 분위기가 건강한 취미생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병원에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 특히 젊은 환자들에서 수술 이후 재활에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 빠르게 본인 운동으로 복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구조물을 뜻하고, 그중 십자인대는 무릎이 앞뒤로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십자인대라 하면 전방과 후방 두 개의 인대가 십자 모양으로 엇갈려 관절을 받쳐주고 있는 꼴이라 그렇게 이름 지어졌는데, 각각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로 구별됩니다. 경골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앞뒤로 튼튼하게 잡아주며 둘이 십자 형태로 꼬여 있어 무릎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 운동선수들에게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주로 발견되는데요. 축구나 태권도에서 볼 수 있듯 무릎의 회전력을 많이 받는 동작들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뚝 소리와 함께 나도 모르게 주저앉고 나면 곧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는데, 십자인대 파열을 겪은 분들에겐 이 뚝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은퇴한 선수인 질라탄, NBA의 데릭 로즈, 그리고 추성훈 씨의 공통점이라면 십자인대의 심각한 부상으로 한때 매우 고생했다는 점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커리어를 한순간에 끝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으면서도 스포츠에 흔하게 발생되는 만큼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항시 경계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인대가 가진 탄성의 한계치를 넘을 정도로 무릎이 과도하게 꺾이거나 강하게 부딪히는 경우에도 십자인대는 파열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서 보면 연예인 박나래 씨가 십자인대 수술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렇듯 낙상사고나 미끄러짐, 그리고 또 박나래 씨처럼 춤추는 동작 등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골이 앞으로 빠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무릎 앞쪽을 만져보시면 뼈가 바로 만져집니다. 실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한 경우 정밀 검사를 시행해보면 무릎뼈의 위치가 달라져 있으며, 이러한 경우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가 서로 들러붙는다 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보통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 수술을 미루지 않고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후방 십자인대의 경우 무릎 뒤쪽을 만져보시면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이 만져지실 텐데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정밀 검사를 시행해보면 무릎의 축이 어긋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제 위치에서 인대가 서로 붙을 때까지 보조기나 기부스를 이용하여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손상된 인대를 제거하고 인대를 새로 이식하는 십자인대 재건술이 가장 대표적인 수술입니다. 이때 자신의 몸에 있는 건을 추출해 사용하거나 혹은 타인이 기증한 건을 특수 처리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수술법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착지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게 되며, 빠른 운동으로 복귀에는 수술보다는 오히려 재활 운동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활치료의 과정은 환자의 손상 부위와 정도 등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무릎 관절의 기능 회복과 안정성 회복으로 모두에게 동일하다 할 수 있겠네요. 병원에 방문하시는 십자인대 파열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은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언제 가능한가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첫 번째, 입원 기간인데요. 병원에 입원하여 무통주사나 통증주사 등이 없이 집으로 가서 먹는 진통제만으로 통증을 버틸 수 있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1주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기인데, 집에서 수술 안 한 다리로 서서 수술한 쪽 다리를 바닥을 끌면서 다닐 수 있는 시기는 평균 수술 후 약 3에서 4주 경과했을 때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은 수술 후 4주째 외래로 오시라고 설명드리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이제 잘 걷네 하는 시기는 수술 후 평균 6주가 지났을 시기에 가능해지고, 제가 남들이 봤을 때라고 선을 긋는 이유는 6주 지났다고 걸을 때 정말로 잘 걷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6주나 잘 안 걷고 쉬게 되면 양쪽 허벅지 두께가 달라질 정도로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오래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는 동작은 매우 힘든 상태이며, 이때는 수술한 인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궁금해하시는 점은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인데,
있는데 가벼운 조깅 정도는 수술 후 약 3개월 정도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격렬한 스포츠는 재활에 따라 약 한 달 정도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 평균 6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재활 과정에 대해 얘기해 보겠는데요. 금일은 중요한 원칙과 목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보조기를 이용해서 무릎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때에 뼈에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그 터널 안으로 이식건을 위치하게 되며 양쪽 끝을 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볼펜을 들어서 보여드리면 양쪽 끝만 잡고 있는 상태보다 주먹으로 양쪽을 쥐고 있는 것이 견고하겠죠. 우리 몸에는 뼈를 구멍을 뚫리면 구멍을 맞게 뼈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면 양쪽 끝에 고정용 금속은 필요 없게 되고 터널로 자라나온 뼈가 이식건을 잡아주게 되는데, 최소한의 견고함이 생기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6주입니다. 이에 보조기를 꼭 착용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점이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 보조기를 막 풀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바로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보조기는 무릎을 펴고 구부리는 동작을 점진적으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일반적으로 수술 후 1주까지의 목표는 90도까지 구부리는 것, 2에서 3주까지는 120도까지 구부리는 것을 목표로 재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부리는 것보다 사실 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펴는 운동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수술 후 6주차가 지나면 좋아지는가 싶다가 다시 상태가 악화되곤 하는데, 무릎 주변 근력 역시 덩달아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떨어진 무릎 주위 근력 때문에 안정성이 다시 감소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재활에 노력해야만 재파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주차 때 중요한 점은 얇아진 다리 근육을 다시 키우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때에는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시기이고, 맨몸 운동과 무릎을 완전히 구부릴 수 있게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장 대표적인 목표를 향해 운동하게 될 테인데, 이 목표는 바로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이 시기에 계단이 힘든 이유는 근력이 떨어져서도 있지만 전방 십자의 또 중요한 기능인 고유 감각이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유 감각이 어떤 기능인지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예시를 들면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가끔 변비 때문에 또는 재미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볼일을 보다가 오래 앉아있던 경험을 다들 한 번씩은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리가 저릿저릿하면서 혈류가 안 가게 되고, 그 시기도 지나게 되면 일어섰을 때 무릎이 확 꺾이는 느낌, 이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고유감각 수용체이고, 이로 인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한 발로만 서 있는 게 힘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 후 6주차에서 3개월까지 고유감각 운동, 즉 밸런스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 3개월째부터 본격적인 근력 운동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재활을 하였냐에 따라서 스포츠 복귀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큰 원칙은 3개월째 수술한 다리의 근력은 반대측에 약 50% 정도로 시작하게 되며, 매 주마다 계단식으로 10%씩 무게를 증량하며, 수술 후 약 4개월째에는 점프나 전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큰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운동 복귀, 재발 여부 등은 수술도 중요하지만 재활에서 큰 역할이 있기에 세심하면서도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추후 다음번에는 실제 동작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치면 정말 긴 시간을 여러모로 고생해야 하는 십자인대, 일단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십자인대 파열 예방에 있어 가장 쉬우면서도 대표적인 방법은 단연 스트레칭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인 스트레칭은 무릎의 관절과 인대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상황을 예방해줍니다. 또 운동 시 테이핑을 활용하거나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사고를 통해 십자인대 부상을 겪은 환자가 긴 시간 동안 심리적인 위축을 겪는 것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사 분들과 환자분들의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 웃음을 되찾는 환자의 얼굴을 보게 되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힘찬 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도록 부민병원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